우리 행복이 많은 부분이 이렇게 커뮤니티에 섞여 있어서 저는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하다, 삶의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명상도 좋아하는데 커뮤니티도 굉장히 좋아해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가 명상 커뮤니티에서 원하는 것들이 뭘까?를 주제로 사실 석사 논문 주제로 이걸 썼었거든요. 명상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연구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썼었고요. 그래서 이걸 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하지만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앞부분에 제가 쓴 논문도 좀 집어넣고 이런 좀 자료들을 좀 준 다음에 물어봤어요.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해라고 했더니 사실 너무 잘 써주더라고요. 생각보다 너무 잘 써줘서 이걸 한 50% 정도 열심히 잘 가져왔고, 또 제가 봤을 때 좀 다듬어야 될 부분들을 많이 다듬어서 이걸 좀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시면서 얼마나 공감이 되시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존재의 확인이라는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자신을 우리는 존재를 인식하고 타인의 말, 시선, 반응 등을 통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 내 말의 의미 있다, 내 경험이 공유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이런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존재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리고 긴 드라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 그물인데 구슬들이 박혀있는 그물인데 이 구슬 하나가 다른 모든 구슬을 다 비춘다라는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다라는 느낌을 우리는 커뮤니티 안에서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일 좀 직관적인 이유가 있게 돼요. 내가 심리적 안정과 소속감. 저도 모임들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임을 많이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가장 원초적인 답은 그냥 외로워서라고 답을 하거든요. 종종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구나 다 소속감을 갖고 싶어하고, 그래서 이 안에서 심리적으로 안전하고 타인에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모임들을 원하실 건데, 그게 저는 또 명상 커뮤니티에서 특히 좀 더 잘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모임들에 비해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들을 나눌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좀 안정감이 있을 때 그 안에서 또 혼자 명상할 때하고 좀 함께 명상할 때 느낌이 다른 거 아시죠?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실천의 깊이를 또 이렇게 소속감 같은 데 주기도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욕구 5단계는 아마 다들 아실 것 같고, 이 안에서 이렇게 애정과 소속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욕구들을 저는 다 충족시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요즘 명상이 이렇게 잠 잘 자게 하는 명상 같은 것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만약에 내가 고소공포증이 있다 이러면 이제 심리학에서도 명상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변화를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커뮤니티를 통해서 배움과 성장이 이루어진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통해서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굉장히 배움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검증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관계들을 만나면서 그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까? 그리고 전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좀 이렇게 더 다른 방법을 대응을 하네? 이런 걸로 우리는 더 검증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혼자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관점들을 사람들한테 듣고 경험을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의 고정관념과 방어기제가 녹아내리고 자신을 좀 더 깊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커뮤니티 안에서 어떤 나의 롤모델들을 만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수와 실험, 솔직한 질문과 답이 오갔을 때 좀 새로운 배움과 내적 성장에 유익한 환경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동기부여인데요. 집을 청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친구를 초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몸이 움직이는데, 그래서 내 의지력만으로 힘들 때 남들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 동기부여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커뮤니티는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게 리마인드. 그리고 저도 지금 카톡방 2곳에서 지금 명상 인증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전에도 좀 해봤었는데
하다 보니까 막 내가 막 영상 소감을 쓰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힘들어서 안 하게 되는 거, 이걸 올리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요즘 어떤 방법을 쓰냐면 그냥 영상을 점 하나 찍으셔라. 그냥 점만 찍는 거지, 아무 영상 했어요. 점. 그것만 일단은 하고 있고요. 그런 방법들이 있고, 그래서 뭐 이거는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실천을 지속하게 만드는 최고의 상호 동기부여 시스템이 커뮤니티가 아닐까. 영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래서 의지와 확신의 확장이자 외부화, 어려운 말도 이거는 이제 GPT가 얘기를 좀 해줬고, 그래서 영상처럼 꾸준한 핵심 활동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좀 뭐 러닝도 같이 하고 많은 것들을 같이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릿이라는 책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끈기에 관한 책인데, 여기서 이 저자가 하는 얘기가 최고의 수영 선수가 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훌륭한 수영팀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 그 단마코리아 다녀오신 분들 이렇게 몇 분 계셨었는데, 3분 계셨었는데, 혼자 할 때는 잘 안 되지만 그런 곳에 들어갔을 때도 확 좀 더 같이 할 수 있게 되는, 끝나고도 이렇게 모임들 하시고 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명상 커뮤니티를 찾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5번째는 이게 혼자 하면 그냥 나의 변화로 끝나는데, 또 함께함으로 인해서 이게 또 어떤 의미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이 사회적 연대, 치유, 존재 간의 연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행복하고 더 연결된 사회로 나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대체로 명상을 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느껴서 그렇고, 그래서 커뮤니티라는 걸 통해서 개인을 넘어서 사회적 의미와 변화를 만드는 힘이 된다. 이 커뮤니티라는 걸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정의하시더라고요. 모임을 예술로 만드는 법이라는 책에 나온 책인데, 커뮤니티를 왜 하는가? 이유? 커뮤니티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임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폭넓은 답변인데 또 거의 모든 것에 해당할 수 있는 답이더라고요. 혼자 할 때 못하는 것들을 커뮤니티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6번째, 마지막인데요. 화자와의 연결을 통한 자아 초월, 심도 있는 답을 달라고 했던 이런 답변을 줬어요. 그리고 이게 영상을 좀 보니까 깊이 하시는 분들이 꽤 여러분 계신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드려도 아마 좀 이해를 해주실 것 같은데, 이게 나를 좀 초월하는, 나라는 것에 좀 이렇게 좁은 나에서 그래도 타인을 좀 더 보게 되는 것인 것 같고, 명상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이자 효과가 또 요즘은 뭐 건강이 목표인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좀 파고 들어가 보면 모든 존재에 대한 공감과 친절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적 삶이 또 명상의 초안이 아닌가 싶어요. 공감 해주실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서로를 지지하는 삶의 구체적인 연습이기도 하고, 이걸 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실현이자 또 완성 같기도 해요. 이 커뮤니티를 같이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요약하면 이렇게 6가지: 존재의 확인, 심리적 안정과 소속감, 배움과 성장, 동기부여, 사회적 미션, 자아 초월 같은 효과들이 있더라, 영상 커뮤니티에서. 이거는 이제 GPT가 해준 거였고, 제가 이제 논문에서 정리했던 건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논문에서 했던 얘기는 2가지 큰 카테고리였어요. 상호 학습, 서로 배운다 차원이 있고, 영상 커뮤니티에서. 그리고 영상 커뮤니티가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 있다. 아까 짧게 보시면 관점을 확장하고 정보를 습득하고 롤모델을 만날 수 있고, 또 커뮤니티라는 게 이런 스승과 제자의 관계보다는 좀 더 수평적이잖아요. 그래서 스승과 제자에서는 또 좀 얻을 수 없는 좀 다른 효과들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커뮤니티를 좋아하는 면도 있는데 그런 게 있고, 학습 조직,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내가 좀 알려줄 때 좀 더 내가 성장하게 되면서 이거 어제 늦게까지 만들었거든요.
좀 더 성장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학습 주제를 또 정하고 하면은 더 공부하는 효과가 좋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 그래서 어떤 책을 한 권을 주제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목표 설정은 같이 뭐 미션 같은 걸 잡아서 할 수도 있고 인증을 할 수도 있고 성취감 그리고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말했으니까 좀 더 하게 되는 약속의 효과 그리고 관계를 형성하고 소속감을 가지면서 거기서 오는 동기부여 그리고 주변에 사실 명상하는 사람들 없으면 나 혼자 하면 좀 외롭기도 하고 뭐랄까 힘이 잘 안 나거든요. 왜냐면 이런 나만 이렇게 착하게 살려고 혹은 나만 좀 더 이런 변화를 추구하는가라고 생각하면 이게 깨지기 쉬운데 그게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좀 모여 있으면 내 가치관을 서로 보호해주는 효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서로 돕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제수의 딜레마처럼 남의 걸 이렇게 뺏는 사람이 있으면 기버랑 테이커라고 하는데 이렇게 있으면 이 그냥 놔두면 이제 테이커들이 다 가져가는데 기버들을 모아놓으면 기버들이 더 잘 되더라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뭐 타자공원 효과 같은 거는 아까 이제 사이즈 미션과 연결된 이야기. 그래서 저는 굉장히 사람 수만큼 다양한 명상 커뮤니티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 속 드는 명상 커뮤니티 찾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늘 만드는데요. 없어서 마음에 드는 곳이 없어서 만드는데 뭐 그냥 간단히 이거는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만들거나 참여했던 게 이건 일반 커뮤니티들인데요. 제 어떤 커뮤니티 생활의 시작은 나우누리 모르시는 분은 너무 어려워요.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 있던 뭐 접속, 영화 접속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철기나 밑에 뭐 이런 건데요. 그때 막 그런 모임을 했었던 기억이 나고 책 읽는 지하철 이거는 약간 사회 운동 비슷한 거였는데 지하철 타고 같이 책 읽는 모임이었어요. 뉴스에도 나오고 했었는데 뭐 이런 거 이제 같이 스태프도 참여하고 하다가 처음 제가 제대로 시작해 본 게 나를 찾는 소셜 리딩이라는 이름으로 일하던 지하철 풍경소리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모임 같은 거 진행을 해봤었고요. 약간 책 관련된 거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인생학교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뭐 주제를 가지고 같이 얘기하는 좀 소셜 모임 그 당시에 이제 좀 소셜 문화가 우리나라에 생기던 때라서 집밥이라는 사이트가 오노프믹스 뭐 이런 게 이제 처음 나올 때였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 이후로도 뭐 이런저런 좀 것들을 해왔고요. 이 시기가 보면 13년, 14년 하다가 갑자기 19년으로 가거든요. 그게 보면 이제 그 즈음에 이제 영상 커뮤니티, 불교나 혹은 영상 커뮤니티를 하느라고 했었고 제가 이제 그냥 제 이력이란 이력인데 이런 것들에 좀 있었는데 불교하고 어쩌다 보니까 인연이 많아서 학교에 들어갔는데 사실 불교를 전공하려고 들어간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가서 이제 동아리가 있길래 제가 집안이 불교라서 좀 불교가 그냥 친근하기도 하고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스님들의 책을 읽으면서 좀 뭔가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뭐 성철 스님이나 그 당시에는 법정 스님 이런 분들의 책들이 내가 생각하는 거랑 좀 비슷한데 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그때 관심이 있어서 동아리도 하고 그래서 학교에 들어갔다가 수업들을 듣다 보니까 이런 쪽 수업이 더 재밌어서 복수전공하고 사찰에서 첫 번째 직장 생활을 하고 뭐 대학원 다니고 출판사 제가 책 낸 출판사인데 불광 출판사에서 약간 잡지 만드는 일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한국 불교 심리치료학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거의 심리학과 쪽 이제 교수님들이랑 또 불교 명상 공부하는 분들이 같이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같이 만든 학회에 여기서 활동하면서 좀 많이 배웠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만들거나 참여했던 것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제일 처음 만들었던 모임이 저로빠 저런이라는 모임이었거든요. 왜 교회오빠는 있는데 저로빠는 없을까라는 그 화두에서 시작해서 이런 모임 만들었었고요. 이거는 이제 넘어가면서 하나씩 사진과 함께
소개를 드릴게요. 찍으시는데 못 찍으셨나요? 다시 한번. 이거 이거 찍으셨어요? 네, 이름 나와요. 네. 졸업반이라는 일은 한 2014년부터 16년까지 한 3년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뭔가 이제 싸이월드에서 이런 불교 모임 하던 지인이 한 명 있었고, 그리고 또뭐 식찰에서 그런 청년회 하던 지인이 있었는데 같이 모여서 막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불교의 진입장벽이 높은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재밌고 그냥 쉽게 사람들하고 나눌 수 있으면 어떨까 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는 모임 만드는 거 좋아하고, 또 한 친구는 뭐 아프리카 TV 이런 팟캐스트, 팟빵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 하던 친구여서,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잘하다 나중에는 BTN 들어가서 방송국 들어가서 방송국 PD로 하기도 했었고요. 지금도 일하고 있는데 개인 지금 프리랜서로 뭐 하여튼 이런저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막 크리스마스에는 이제 파티도 하고 막 이런 것들 했었고요. 그리고 부타클래스라는 모임은 졸업반이라는 모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너무 노는 모임이라서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싶은 니즈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면서 그 안에서 만났던 지인 한 명하고 같이 두 명이서 같이 이번에 또 만들었는데, 그래서 막 모임 했을 때 지금은 이제 카이스트 명상강 연구소 소장님이신 미션스님인데 이런 데 찾아가서 그분 책 보고 같이 막 공부하고 얘기도 나누고 이런 식으로 모임들 만들었었고, 이게 근데 16년부터 현재면 10년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약간 반 가족 느낌으로 거의 같이 여행도 가고 막 그런 느낌으로 지금은 있고요. 그래서 그 같이 만들었던 친구는 출가해서 스님이 됐고 모임. 근데 또 장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막 오래 가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명상을 공부하고 약간 이런 것보다는 약간 친목 모임에 가깝게 더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새로운 멤버를 받아들이는 것도 거의 쉽지 않고 이런 장단점들이 있긴 한 것 같고, 세 번째는 지퍼즈라는 모임인데요. 지금은 이름이 이퍼즈라고 바뀌었는데, 저는 마보라는 앱 혹시 아세요? 많이들 아시네요. 네. 마보라는 앱 만드신 이제 류정환 대표님이 시작했던 모임이신데, 구글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명상 프로그램 있고, 그래서 구글 직원들이 만든 어떤 명상 모임이 이름이 지퍼즈인데요. 그걸 한국에 가져와서 한국에서는 구글 직원뿐만 아니고 그냥 일반 모든 분들에게 이걸 오픈해서 모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모임을 꽤 오랫동안 이것도 모임했었고, 저도 뭐 모임 진행한 적도 있고 했었고, 그래서 막 각종 후기들을 많이 썼어요. 그런 활동들을 했었고, 왜냐하면 이런 명상을 굉장히 힙하게 사람들에게 전하네를 가서 보고는 좀 이게 감동이라는 감동, 그리고 뭔가 나도 이런 기여를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갑자기 먼지가 나네요. 그래서 그 지퍼즈에서 또 지금 한 단계 더 나아갔던 모임인데, 이지단 이프는 코리아라는 모임이 있었고, 이거는 실리콘밸리에서 명상, 실리콘밸리가 스타트업들 많고 이런 곳인데, 그곳에서 명상 혹은 고대의 지혜들을 좀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만든 이 컨퍼런스 시작하신 분은 이런 스타트업 쪽 사람들도 많이 알고, 또 명상 쪽의 사람들도 알아서 그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그런 모임을 주최를 해서, 그게 실리콘밸리 시작된 모임이었는데, 이름이 현대 기술과 뭐 고대 지혜 만남 이런 모임이에요. 그래서 그 모임을 같이 그냥 거의 시작 단계부터 같이 기획팀에 들어가서 같이 운영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트레바리라는 이거는 독서 모임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그래도 독서 모임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활발히 또 힙하게 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서도 명상책으로 하는 독서 모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들을 가져주셔서 진행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직기가 같이 명상하면서 점을 찍고 있고, 그리고 명상하는 형들이라는 모임이 있는데, 이게 그 앞에 있었던 그 트레바리를 한 2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2, 3년 하면서 그 안에서 정말 그래도 좀 명상에 혹은 수행에 좀 찐 마인드 혹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한 시즌이 4개월인데 한 시즌에 한 명씩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 한 분 한 분 한 분 이렇게 물어봐서 모임 한번 해보시게요 같이라고 해서 이번에 돌아가면서 포스트를 하고요. 그냥 각자 자기 정말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각자 자기 집에서 하셨어요. 모임 가서 모임하고 시작할 때는 미혼 2명, 기혼 2명이었는데 지금은 다 결혼을 했고 결혼식도 다 놀러 가서 네, 보고 뭐 이렇게 되게 친해졌고 이렇게 뭐 이과사나 단막골에 갔다 와서 자기 체험비 발표하신 분도 있었고 그랬고 그리고 보면 4명 다 공통적으로는 뭐 아까 말씀하셨던 정토에 같이 뭐 공부 각자 하기도 했었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저는 이런 케이스를 좀 복붙하면 좋겠다. 이게 사실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모임을 갈 때 돈을 내고 계속 가다 보면 또 좀 지속력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그 모임들은 아까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이 하셨다던 그런 명상 모임도 이런 느낌이실 것 같아요. 생각할 수 있는 모임. 그리고 명상 마트라는 책이 작년에 나와서 작년 딱 한 이맘때쯤 나왔네요. 그래서 신년 이후로 뭐 포토크나 독서 모임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 카톡방도 하나 만들어놔서 그냥 소소하게 사람들 오며 가며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까지 이제 제가 만들었던 모임들이고 만들거나 운영했던 그리고 제가 본 이제 불교 명상 커뮤니티들이 좀 있는데 이쪽은 다 이제 불교계 모임들이 아무래도 명상의 뿌리가 불교에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많이 있는데 정토에는 아시는 분들 아마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워낙 정말 잘하시고 세상의 모든 질문이 두문직설에 있잖아요 거의.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정토에서도 이제 뭐 거기 보면 이제 종교적으로 공부하는 라인이 하나 있고 또 행복학교라고 해서 또 그냥 종교생 없이 공부하는 게 있는데 저는 불교대학에서 들어가 봤는데 좋기는 좋은데 나이대가 잘 안 맞더라고요. 들어보면 이제 50대, 60대 이제 여성분들이 많은 편이시고 그래서 아까 그 명상하는 형들 멤버들도 거의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청년 모임이 따로 있는데 우리 나이가 청년 모임에는 들어갈 수 없고 아니 중간에 있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서서히 튕겨 나오고 자연스럽게 약간 튕겨 나오더라고요. 그런 그랬었고 근데 뭐 워낙 잘 하시고 그리고 저기는 어떤 검소함과 그리고 수행이 정말 굉장히 뒷받침되어 있는 모임이라서 잘 운영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약수역에 있는 고선 약수역에 있는 향평선원이라는 곳인데 여기도 굉장히 찐으로 정말 수행하시는 곳이에요. 그냥 그래서 기도 법회 때 가보면 그냥 아침부터 명상만 해요. 그냥 오후까지 명상만 하고 그리고 스님이 오셔서 외국분이신데 한국말 너무 잘하시는 거고 스님이 오셔서 법문도 하시고 뭐 1대1 인터뷰도 하고 약간 미얀마에 가야 할 수 있는 걸 우리나라에서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는 그걸 만들고 운영하시는 굉장히 선원장님 여자분이신데 70대 되시거나 그런 분이 꽤 그걸 정말 잘 끌고 가시더라고요. 한 분의 힘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뭐 매일 이렇게 글 같은 것도 만들어서 올리시고 이런 걸 해주셨고 또 카톡방에 들어있는데 그래서 약간 수행하고 싶을 때는 여기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번 달에도 그 명상 형들 모임 여기 가서 우리 오전에 같이 수행하고 오후에는 같이 음주먹 대기하고 이런 계획을 짜놨는데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여기도 약간 나이대가 저는 약간 안 맞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세첸코리아 용수 스님이라는 분이 하시는 좀 되게 개방적이고 재밌는 원래 미국인이신데 우리나라 오셔서 지금 티베트 불교 쪽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것도 있고요. 신대승 네트워크 또 불교계 이제 4050 분들이 좀 주축이 돼서 만드신 모임이신데 가면 제가 약간 막내급이어서 또 점점 안 가게 되더라고요. 것들이 있었어요. 결론은 나이가 중요한 나이대에 맞추는 게 모임에서는 중요한 것 같다. 근데 이게 나이대이기도 한데 결국은 라이프 스타일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임이 제가 함께 만들고 있는 명상 커뮤니티이고요. 마인드랩 이 공간이 마인드랩이고
사단 법인인데 이 곳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연구 사업도 있고 막 강연 사업도 있고 좀 대사회적으로 어떤 명상을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어떤 효과 연구 뭐 이런 것도 하시고 하는데 이게 고려대 조그맣게 있는 조성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고려대 철학과 지금 퇴임하시고 명예 교수로 계신데 여기 이제 만드시고 플라톤 아카데미 지금은 이제 직원으로 이름이 바뀌긴 했는데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 입부라는 이름은 뭐 아마 아실 확률이 높겠지만 이렇게 웹진을 만들어서 것들을 하고 있고 이것을 그래서 모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모임은 짧게 또 그냥 잠깐 얘기 드리면 그 입구지기라는 분들을 이제 모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세 분이 계시는 건데 입구지기들을 모아서 모임했더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약간 이게 다들 좀 뭔가 좀 매니아 기질이 있으시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영역에 좀 매니아 기질이 있어서 이런 분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니까 너무 재밌어서 다양한 주제로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본 좀 잘하네 하는 것들을 본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마보에서는 아까 그런 지퍼즈라는 모임을 계속 해왔었는데 지금은 또 이름을 마음클럽이라는 이름으로 매달 오프라인 모임을 하시거든요. 또 다양한 주제로 모임들을 하시고 어떤 카톡방도 있고 오픈 카톡방이 있어서 보면 258명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앱 통해서도 홍보하시고 하니까 이런 것들에서 소식도 전해주시고 하는데 좀 또 뭐 단점은 인원이 너무 많으면 또 거기서 오는 단점들은 있긴 해요. 서로 대화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니까요. 뭐 저는 개인적 취향은 작은 모임을 좋아해요. 그리고 아까 보고 오셨던 그 명상의 계절이라는 이분도 이제 이런 명상 센터 같은 걸 운영을 하시면서 그 명상 예쁘게 디자인한 이런 뉴스레터, 카드 뉴스 이런 것들을 가끔 올려주세요. 이런 곳에선 이런 걸 합니다. 그리고 본인 하는 것도 얘기하시고요. 이런 정보들을 좀 한 번에 볼 수 있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모임을 잘 이끌어 주시는 그리고 이렇게 뭐 젊은 분들이 확실히 잘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마케팅적으로 하고 디자인적으로 하시는 것 같고 아까 그 이제 두 분이 속해 계시는 빙어 클럽이라고 있었는데 처음에 빙어 클럽이라고 들었을 때 이름이 굉장히 뭐지? 약간 물고기 빙어 얘기를 생각이 들었는데 워딩을 봤더니 굉장히 비잉 어여를 이제 빙어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이름 정말 잘 지으셨다. 디자인도 너무 귀엽잖아요. 이쁘고 이런 모임도 하시고 그래서 보면 2025년 3월 3일에 모집을 봄을 시작하셨는데 7월 한 넉 달 동안 굉장히 많은 모임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뭐 제주도 모임까지 하셨던 걸 봤고 근데 모여서도 굉장히 진하게 모임들 많이 하셔서 이렇게도 모임이 생기고 운영이 되는구나 너무 신기했어요. 혹시 그 같이 운영하시는 한 4분 정도가 같이 운영하시는 거 원래 아시던 분들이세요? 4분이? 아니요. 저희는 사실 처음에 그 레미언스폰 독서 모임에서 만났어요. 다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독서 모임에서 한 7명이 처음에 독서 모임 했다가 온라인 모임으로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저희가 면대면으로 만난 거는 그 김주환 교수님 영상 콘서트 거기서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해도 좋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좀 없는 편이잖아요. 맞아요. 영상 커뮤니티 그렇죠. 자체가. 그래서 우리 말고도 이런 연대를 원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 같다. 한번 모아볼까? 해서 이제 만나게 된 거였고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저는 너무 잘 되고 잘하시길래 혹시 원래 알던 분들인가? 라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굉장히 뜻이 잘 맞으셨나 봐요. 하시면서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어떻게 보면 시간과 정성을 많이 들이셨을 것 같고 후기도 봤는데 후기를 너무 정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영상 커뮤니티 운영하는 사람들은 대체 왜 이걸 하지? 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혹시 방금 잠깐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어떤 이유라고 하면 될까요?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던 걸 같이 공유했을 뿐인데 그분들도 좋아하시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배우는 것도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주는데 행복해하시고 그분들도 뭘 자꾸 주시는데 행복하고 그런 상호작용이 좋아서 좀 잘 해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인사이트인 것 같아요. 이런 이 느낌이 굉장히 영상 커뮤니티에서는 코어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영상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게 굉장히 옛날 책이긴 한데 그래도 좀 유명했던 책이 있는데 티핑 포인트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그 티핑 포인트가 갑자기 확 뭔가 분이 일어나는 그 포인트를 티핑 포인트라고 부르면서 이 책에 보면 글자가 잘 안 보이실 건데 제가 그냥 설명해드릴게요. 티핑 포인트를 만드는 사람들의 유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커넥터라는 사람이고요. 이거는 약간 한마디로 마당발 같은 사람이고 메이븐이라는 사람은 정보에 민감하고 얼리어겠다 같은 사람. 그리고 세일즈맨은 남들을 다 설득하고 뭔가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리더 같은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커넥터들의 특징이 사람을 많이 안다. 근데 카톡 친구 수를 보면 아마 이런 분들이 있을 건데 또 다양한 네트워크에 섞여 있어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을 좀 뭔가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연결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누구를 아냐 서로 모르는 사람들 연결해 주는 역할을 자연스럽게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잘하기도 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GPT를 시켰기 때문에 GPT 마크를 달아놨고 저도 좀 이런 사람이라서 이런 것들을 해오고 있는 것 같고 보면 만드는 분들의 성향이 사실 조금 따로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참여하는 게 편하신 분들도 있고 만드는 게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해보면 할만합니다. 그리고 작은 그룹은 또 더구나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이러면 분산이 돼서 하실 것 같고 모임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에서는 추천하는 책은 모임을 예술로 만드는 것이라는 책이 있는데 강추. 네, 본 특별 중에 제일 좋았어요. 사진 찍으시면 그래서 이제 불교 경전 중에서는 이제 승가라고 상가라고 부르는데 이것들이 쇠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라는 얘기가 이런 경전에 또 나오는 구절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논문에서 캡처한 건데 자주 모이고 화합하고 계율을 룰을 지키고 선배를 공경하고 탐욕에 영향받지 말고 수행처에 있어라 지역에 있어라 그리고 마음을 단련해라 이런 내용들인데요. 전 이 중에서 자주 모일 것 굉장히 또 나름 필요한 일인 것 같고 화합할 것은 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있죠. 룰들도 하다 보면 점점 생기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는 약간 또 다른 느낌이기도 하네요. 선배를 공경할 거는 하긴 하겠는데 네, 요즘은 좀 더 수평적인 느낌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탐욕에 영향받지 않을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좀 서로 나누고 좀 선순환하는 그것으로 좀 커버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수행처에 있어라 이것도 조금 요즘하고는 안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요즘 온라인 모임도 가능하고 각자의 마음을 단련해라. 이거는 영상 모임이니까 좀 자연스럽게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영상 커뮤니티에서 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요소를 뽑아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그 라이프 스타일이 나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좀 미혼인 사람들은 미혼인 사람들끼리 또 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얘기할 것도 많고 육아하고 있는 분들이 아까 그 모임을 예술로 만드는 법이라는 책 보면 그렇게 좀 카테고리를 좁히면 좀 더 탄탄해진 모임이 더 흥미로워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숙련도랑 목표는 좀 영상을 너무 초보이신 분하고 또 너무 오래 하신 분하고 같이 있으면 이게 서로 뭐 이렇게 배울 수는 있겠는데 보면
커뮤니티보다는 좀 더 어떤 가르쳐주는 쪽에 가까워질 것 같아요. 좀 비슷한 분들이 모이면 또 이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이쁘지기 모임을 했을 때 다들 그래도 좀 어느 정도씩 해보신 분들이라서 이런 대화들을 좀 더 재밌게 또 나누게 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또 GPT를 시켜봤더니 공통의 목적, 비슷한 수준과 언어, 다양성의 포용, 리더십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 와중에 좀 이거 그냥 가져온 게 또 이 와중에 하나 그래도 인사이트를 줬던 게 조심할 부분이라고 해서 비슷한 일을 합치면 폐쇄적이 된다. 그래서 다양성을 잃고 성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명상 커뮤니티는 또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거든요. 그냥 떠오르는 단어가 혹시 있으시면 내가 생각하는 명상 커뮤니티는 어떤 느낌 혹은 어떤 분위기 어떤 것이 좀 중심이 되면 되는지 혹시 떠오르시는 단어가 있으신가요? 저는 말하면서 떠오르는 단어는 수행이라는 단어가 잠깐 떠올랐어요. 수행에 대한 결국엔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네. 질문을 하든지 아무래도 주변에 사람이 아예 없으니까 그런데 가야만이 이제 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다른 분들은 또 어떤 포인트가 있으신가요? 리더가 네.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거를 확고하게 사람들한테 네. 던져주고 이끌어가는 리더는 분명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리더가 있는 모임과 없는 모임의 차이가 꽤 있긴 한 것 같아요. 저도 아까 그 명상하는 형제 모임 같은 경우는 사실 리더가 없는 모임에 가까운데 장단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리더가 있는 모임도 굉장히 좋은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그래도 모임을 해보셨는데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는지. 끈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끈? 네. 어떤 이유인가요? 아무래도 형이랑 다른 한 친구랑 고엔카 단막거리에 갔다 온 후로 계속 참여 같이 했었었는데 네. 저희가 매주 만나면서 서로 같이 성장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부분 내가 약하고 어느 부분이 지금 잘 되고 있고 그런 걸 계속 피드백 받으면서 점점 같이 서로가 서로를 끌어올려주는 느낌을 받아서 그런 게 가장 이상적인 커뮤니티라고 생각합니다. 한 명이 약간 이렇게 좀 서질 때 이렇게 두 명이 가고 있으면 같이 끌려서 가는 그 느낌의 어떤 끈이 떠오르네요. 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때 생각이 듭니다. 그 커뮤니티에서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하고 싶은가 뭐 이런 말씀을 또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좀 만드는 거 혹시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러우시고. 네. 유지할 자신이 없어요. 꾸준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참여하는 거. 참여도 좋아하는데 꾸준함이 두렵기 때문에 이제 예전엔 자주 참여했는데 요새는 참여하면 꾸준해야 되니까 맞아요. 생각했다가 저도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그런 느슨한 모임에 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그런 것들. 맞아요. 그 모임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보니까 그런 후기들 같은 거 많이 이렇게 남겨주시는 케이스도 굉장히 그 모임에 또 어떤 역할들을 하는 것 같고요. 특히나 대외적으로 그게 좀 홍보되는 모임이라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나는 어떤 역할들을 하는 것 같더라 모임에서. 제 기질이 좀 그런 게 있어서 이게 평상시에 생활할 때도 근데 문제점을 찾아내거나 뭐 이렇게 불편한 점을 막 해소하고 다니는데 약간의 좀 특화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임이든 어떤 회의든 뭔가 이미 나와 있는 어떠한 주제나 이야기가 만들어진 게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한 이것을 앞으로 이렇게 우주를 만들었을 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문제점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좀 생각하지 않는 방향의 의견을 좀 내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할 수도 있어서 이걸 이제 비판적이라고 하면 비판적 아니면 조금 다른 시각과 각도로 그 이야기를 풀어보는 역할을
하는 것 같고 그게 의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하는 것 같고 그게 재밌기도 하고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 똑같은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성장이 좀 덜 된다고 생각해서 좀 다른 칼라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시네요. 그래서 솔직하게 고백하건데 네, 떠나는 캐릭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비합리적인 것을 싫어하는. 제가 준비한 이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고 요새 끝난 건 아니에요. 네, 끝난 건 아니고 다시 그냥 들 거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내가 원하는 명상 모임 찾는 법이라고 사실 포스터에 있었는데 찾는 법 플러스 만드는 법이기도 했거든요. 오늘 주제는 그랬고 그리고 좀 이런 저런 얘기들 서로 질문도 하고 이런 얘기들 좀 한번 나눠보고 싶긴 했어요. 어떤 커뮤니티들을 나는 찾고 있다라든지 혹은 어떤 곳이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얘기하면 아는 곳들을 얘기해 주실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추천해 주실 수도 있고 그래서 굳이 이름 옆에 제가 여러분도 같이 써놨거든요. 진행자로